부의 인문학, 슈퍼리치의 서재에서 찾아낸 부자의 길. 71페이지. 경제민주화는 경제 침체를 가져오는 첩경이다. 하이에크가 그의 명저 노예의 길을 선보인 것이 1944년이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하이에크 이야기까지는 엄청 많은 시간이 걸렸다. 노예의 길 발간 후로 무려 30년이나 지난 1974년에서야 하이에크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다. 그리고 하이에크의 사상이 영국의 대처 수상과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서 구현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이에크의 사상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온전히 받아들인 시점은 그의 주장이 세상에 나온 뒤로 무려 40년이나 지난 뒤였다.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선택하는 이유. 하이에크는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쉽다고 경고했다. 정치인은 실업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늘리는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런 처방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것이 하이에크의 주장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다시 노동자는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더 많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이는 다시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킨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식 처방이 인플레이션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1970년대 세계 경제에선 케인즈식 정부 지출 확대 정책이 더 이상 효과가 없었다. 케인스의 말대로 정부 지출을 확대해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고 불경기는 계속되면서 인플레이션만 찾아왔던 것이다. 불경기에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그제야 사람들은 케인스를 버리고 하이에크의 세상에 주목하게 되었다. 하이에크의 주장에 매료된 영국의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 처방대로 경제정책을 실시했다. 1979년 정권을 잡은 대처 수상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통화를 풀고 정부 지출을 늘리라는 케인스식 처방을 거부했다. 대신에 높은 실업률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악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했다. 한편으론 정부 소유 사업을 매각하고 경제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고 창업을 권장하고 개인의 소득세를 낮추었다. 대처 수상은 하이에크의 주장대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경제 자유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정책을 펼쳐서 마침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하고 영국을 구조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경제 참모로 하이에크파를 대거 기용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연설에서 경제학자로는 하이에크를 가장 많이 언급했다. 하이에크의 사상은 마침내 미국에서 레이건에 의해서 꽃을 피웠고 레이건은 미국 경제 재건에 성공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복지 지출을 늘리고 예산을 팽창시키고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기 쉽다. 정치인이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경제정책을 선택하는 이유는 당장의 인기를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몇 년 뒤에 망한다고 해도 당장 인기를 끌고 당선되어야 하니까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정책을 선택한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포퓰리즘 정치인의 모럴 리스크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워런 버핏은 투자할 때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는 물가 상승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여 올릴 수 있는 가격 결정권을 가진 회사의 주식에만 투자하라고 했다. 노동조합이 특권을 추구하고 사회를 위협한다. 하이에크는 노조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좌파는 노조를 이기적인 독점 집단으로 보지 않고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잘못 단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이에크는 노동조합이 선거에서 큰 영향을 미칠 만큼 인원이 많기에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았다. 하이에크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할 때 주로 사회정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는데 이 사회정의라는 개념이 매우 모호해서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이에크는 노조의 조합원이 받는 높은 임금은 비노조원의 임금을 일정 부분 떼어내서 가져온 것이라고 보았다. 즉 노조의 조합원이 높은 임금을 받는 것은 비조합원의 희생 덕분이라는 이야기다. 전체 노동자에게 줄 수 있는 임금의 총량이 일정하다고 보았을 때는 하이에크의 말이 맞다. 물론 모든 노조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귀족 노조가 문제다. 모 자동차 노조의 조합원은
자기 자식들을 우선적으로 취업시킬 수 있도록 하는 희한한 특권 조항을 만들었다고 한다. 처음 듣는 사람은 설마하며 놀라겠지만 이젠 딱히 비밀도 아닌 것 같다. 이러니 세습 귀족 노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온다. 하이에크는 경제 민주화를 우려했다.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민주화란 대체 무엇인가? 말 그대로 경제를 민주주의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걸까? 다수결로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경제활동, 경제정책을 다수결로 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경제민주화에 대한 하이에크의 경고를 그대로 옮겨보자.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은 새로운 물질적 풍요를 가져올 수 있는 창조적 파괴와 같은 혁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소득이나 삶의 방식이 손해보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정부에게 끈질기게 요구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 문제 해결을 다수결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경제 침체를 만들어내는 비법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자유시장 경제가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경제 문제의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하이에크 자유헌정론. 한국으로 눈을 돌려보자. 얼마 전 어떤 정치인 왈. 삼성이 번 돈 20조 원을 풀면 몇 명이 얼마씩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런 분배 정책도 투표에 붙이면 찬성표를 적잖이 얻을 것이다. 부자와 대기업에게 세금 폭탄을 때리자는 안건도 투표하면 당연히 다수결로 통과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대답은 프랑스에 있다. 2012년에 프랑스는 연소득 100만 유로 이상 버는 부자에게 100만 유로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7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 전에는 최고소득세율이 41%였다. 고소득자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그러자 프랑스 부자들은 프랑스를 떠났다. 유럽 최고 부자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그룹 회장인 베르나르가 이웃나라 벨기에를 귀화해버린 게 대표적 사례다. 그날 이후 프랑스 경제는 악화되기 시작했다. 세수는 줄었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 경제성장률은 제자리 걸음을 걸었다. 결국 프랑스는 손을 들고 2015년에 부자 증세를 폐지했다. 자, 요약해보자. 하이에크는 정치인이 인기에 영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선심성 재정지출 정책을 선호할 것이고 노조는 사회정의라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귀족 노조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경제 민주화가 경제 침체를 가져오리란 하이에크의 이론은 현실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제2장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하겠습니다.